저는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을 좋아합니다. 그런 하늘 밑으로 어느 한 구석 소홀하게 그늘지거나 외면당한 곳 없이 밝게 드러난 세상도 좋고요. 비록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만 이런 하늘을 보는 게 대가라면 비교적 공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이 정도면 선물로 손색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12월 1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불독맨션의 좋아요였습니다. 0316님, 웅디 생일 우주만큼 축하드려요. 멋진 웅디 낳아주신 어머니께 큰절 드립니다. 아이고, 예. 제가 드려야죠. 어머니랑도 또 아침에 문자 주고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신 거죠. 강다현님, 파란 하늘이 선물로 손색이 없다는 표현에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웅디 생일 축하해요. 오늘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송차선님, 오늘도 변함없이 홀로 일하며 찾아왔어요. 따뜻한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홀로 일하며 혹시 그 재택근무 하고 계신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며칠 새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예, 지금 참 큰일이 났는데 너무 우리 큰 걱정하지 말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 그런 것들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지키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도 당연히 훌륭하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원래 월요일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드리는 무법지대 시간인데요. 이번 주만 좀 시간을 좀 바꿔봤습니다. 추위에 언 우리들의 몸을 따뜻한 음식 이야기로 훈훈하게 녹여주실 방랑식객 자연요리 전문가 임지호 선생님 모시고 이 맛에 산다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함께 열려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고요. 임지호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 다 보내주십시오.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분이 뜨면은 산골이든 정글이든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로 뱃속의 허기뿐만 아니라 영혼의 허기까지 달래지고 계시는 방랑식객 자연요리 전문가 임지호 선생님을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네네. 이게 멀미를 나오셨습니다. 강화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강화도에 식당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네. 강화도에 눈이 서울에는 어제까지 많이 왔거든요. 네, 강화도에도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9도더라고요. 강화도도 춥고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그 지방에서 이동하는데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 네.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팬분들이 많습니다. 네. 팬분들이 많고 감사합니다. 바로 냉큼 내라고 말씀하시는. 네. 우리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자에 너무 눈길이 가가지고 네. 이렇게 청취자 만나는 것도 되게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수연님이 임지호 선생님 맞죠? 성함 보고 지금 글 남깁니다. 임지호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데 너무 기대되고 제가 임지호 선생님 좋아하는 걸 알고 신랑이 프로포즈를 임지호 선생님이 양평식당에서 했습니다. 네. 부모님들 상견례는 청담식당에서 했고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게. 참 얼마나 또 큰 인연입니까 이게. 네. 양평이랑 청담에서 했던 식당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고. 네네. 강화도에. 네네. 강화도 요즘 그 코로나로 좀 그 영업 같은 것도 좀
이 타격을 좀 받고 그러나요? 네, 어디나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건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 아, 청정 지역이라. 또 이런 좀 질문도 왔습니다. 한혜영님, 면역력 높이는 제철 재료를 좀 알려달라고 오신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예. 그 집에서 만든 된장,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예. 뿌리 종류. 이제 우엉, 뭐 연근, 그다음에 그 저 더덕, 도라지 뭐 이런 뿌리 종류들 무 예, 이런 것들하고 그 해초. 해초가 요새 많이 납니다. 물미역하고 물미역. 예, 톳 뭐 이런 것들, 파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철에 나는 것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철에 나오는 거를 보통 먹으면은 이게 걱정들 하시는 면역력 이런 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우선 몸을 방어해주고 예. 지켜주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니까. 오, 아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대기할 때 선생님께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밝아지셨다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두워졌던 거죠? 나 지금도 무서워 보이는데 약간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모르겠어요. 직접 나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임지호의 밥 땅으로부터라는 책을 내셨는데 2007년도에 마음이 그러시다 천지가 밥이다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네, 동지책이 나온 거고 네.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아까 뭐 비슷한 말씀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코로나로 또 그 시간이 좀 어쨌든 늘어나고 그 자기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도 늘어나고 네네. 그런 시간을 빌어서 또 이렇게 네, 우리 책을. 모두가 부정적으로 이 시대를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하. 네. 요 책은 그리고 좀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수필 약간 요리책이 아니라 수필에 가까운 요리책입니다. 요리책입니까? 예. 예. 전문 요리책이고 예. 그다음에 이 요리책의 특징은 이제 드로잉이 있다는 거고. 예. 직접 예. 그리시는. 예, 식품 재료, 이 자연의 모든 풀이나 이런 재료들의 그 에너지를 그 드로잉으로 해서 그걸 담고 그걸 해석을 해서 음식을 만든 건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요리책은 이제 레시피가 있고 이렇지만 이건 레시피는 없습니다. 레시피가 없는데 왜 없냐면은 예. 자유. 자연이고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 매여 있지만 틀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고 응용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또 만들어 보라라는 자유를 구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리법을 규정하지는 않겠다. 네네. 근데 그 못 만들면 어떻게 하죠? 그 처음에 뭐 익숙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실패를 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또 할 수 있어요. 그 요리라는 게 절대적인 것도 없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 만드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지만 만들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를 발견해서 새로운 요리를 또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정한 요리다. 뭔가 그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네. 어떤 그 삶에 대한 성찰이 들어있는. 네, 살아가면서 많이 예. 경험해보고 예. 또 그것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나누는다. 왜 땅으로부터냐? 예. 예, 임지의 밥이 왜 땅으로부터냐? 모든 식물, 물성은 땅이 이 생명들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매 끼마다 그 밥상에서 그 선물을 먹는 거예요. 예, 그게 음식이고. 예. 네.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그게 그 의미를 그다음 우리가 담아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야. 좀 시작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좀 진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들풀 이게 선생님 하면 들풀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들풀 이거 먹어도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들풀 그냥 풀이잖아요.
들에 피는 풀? 그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그 에너지가 다르듯이 들풀도 그 생김 모양이나 그다음에 그 향기 예. 그런 습성 그다음 고도 자라는 고도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약초가 아니더라도. 약초가 아닌 게 없습니다. 아 전부 다 모든 풀이 약초다. 네네. 아 왜냐하면 그 이 땅이 생명에게 주는 그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축복의 선물. 사실 12살 때부터 방랑을 하면서 자연과 인생을 공부한 식객이다. 이렇게 알려져 계시는데 이게 사실 저는 그 나이의 어림보다는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새로운 궁금해서 궁금해서 여행을 시작했고 정말 단순히 궁금증 때문에 12살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그 궁금한 게 가장 크고 그다음 그것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건데 지금 보니까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찾아다녔어요. 계속 허기지고 그걸 채우려고 계속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아 바로 내 안에 다 있었구나. 12살 때는 지금은 그렇게 느끼시는데 네. 12살 때는 이렇게 그 길에서 만난 것들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 드셨었나요? 기억 기억이 나실지 그때의 감정. 내가 태어나서 아니 그러니까 12살 때 이제 처음 이렇게 나와서. 보였을 때. 예. 그때는 그 배가 고파서 누가 사과 갖고 먹고 가면은 그 껍질 주워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물 마시고 뭐 그 따로 뭐 음식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먹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먹고 또 느끼고 했던 것들 나중에 좀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느꼈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었다. 네, 네. 발견해 나가는 거네요. 그럼요. 이제 갇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하나씩 문을 열고 이제 여행을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돌아와 보니까 밖을 향했던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정명희님이 진짜 철학자 같으세요. 대지를 사랑하는 방랑식객 존경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6466님 임지호 셰프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열중하고 듣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임지호 셰프님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 찐팬이에요. 이야 고맙습니다. 이게 참 음식을 업으로 하는 요리를 업으로 하는 분에게 이보다 더 큰 어떤 상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태정아님 요리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말이 명언이네요. 요리 똥손입니다. 저는 항상 실패해서 요리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에게 또 한번 조언 분 부탁드릴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면서 계속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계속 실패하면 이게 그 동기가 안 생깁니다. 실패하는 걸 즐기면 됩니다. 실패하는 걸 즐기라고. 네네. 즐기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씩 진화합니다. 더 진화한 실패작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봐요. 병아리가 이제 어미가 품었다가 이렇게 껍질을 자기 스스로가 벗고 나와야지. 누가 밖에서 깨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을 건너뛰려고 하지 마라. 네네. 자기 스스로가 깨고 나와야지 탄탄해진다. 제가 그 최근에 그 하고 있던 생각이랑 너무 맞닿는 데가 있어가지고 방금 해주신 말씀 너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코너에서 이제 나오시는 초대석 손님들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소리로 좀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목소리가 아니라 선생님 음식을 맛본 연예인들의 반응을 좀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힐링 캠프에서 이경규 씨. 아니야. 다른 부위야. 거짓말하고 닭가슴이 아닌데. 닭가슴살이 전혀 퍽퍽하지 않아서. 지금 닭가슴 어딨냐고. 네. 이거, 잠깐 이게 낙엽이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졌죠? 달고. 선생님
이 낙엽 다 우리 과자로 만들어서 이번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김수로 박철민 씨. 밥이 많이 씹히는데 아주 풍성하게 푸짐하게 들어가갖고 이 식감이 끝나지가 않아요. 너무 두껍고 이번엔 정글의 법칙. 너무 크니까 와 갑오징어 예술이다. 이 장의 이 감칠맛. 여기 또 이 집사부일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여기에는 와 이게 무슨 맛이지? 와 이게 무슨 맛이? 야 이게 연한 된장찌개인데 이게- 깊이가 다른. 깊이가 다른. 와. 야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게 핵산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미노산은 그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진짜요. 야 이거 세상에서 가장 밸런스가 맞는 간인 것 같아요. 맞아. 야, 형 뭐 마지막에 들은 대목에서 뭐 언뜻 이승기 씨 목소리도 들리고 양세형 씨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어육장 10년 묵은 어육장이 소개되는 순간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잘 어육장을 잘 모릅니다. 네. 어육장 좀 소개 좀. 어육장은 예. 여러 가지 해산물과 고기가 들어가서 이제 육고기. 네네 어. 고기 이제 구워서 넣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아 고기를 구워서. 그 장을 담아서 예.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햇빛에 노출된 것은 햇빛 때문에 줄어드는데 예. 이건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숙성이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말해버리는 거하고 이것을 사귀어서 10년 후에 말하는 거하고 무게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습니다. 어육장. 요게 생선 그러니까 그 어류랑 이미 구운 고기를 같이 넣어서 네네. 삭힌다. 네. 전복도 넣고 뭐 이렇게 따로 어떤 그 양념 간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아 정말 그냥 그런 거 예, 전혀 없이. 예, 소금물이. 아.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장이라는 것과 어우러져서 거기에 또 곰팡이가 있고 예. 좀 발효가 되면서 급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급하게 뭘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만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게 되면은 되게 평화로워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장을 만드는 법이라든가 생활 속에 우리 밥상을 어떻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정신세계를 올곧게 이렇게 지켜가는가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이 밥상이에요. 그 이제 그 반복해서 시간을 좀 두고 네. 숙성을 시키고 네. 준비가 안 됐을 때 바로 내놓는 것보다 네. 필요한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네. 이 내놓는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거를 계속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 최근에 제가 그 결정적으로 느낀 게 전 세계가 기다려온 아주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임인데 네. 그게 계속 그 출시를 연기를 했었어요. 요때 못 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치 불만이 쏟아지는 거죠. 아니 그거 낸다고 해도 왜 안 내냐.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 더 연기를 안 하고 내놨어요. 근데 그 내놓고 나니까 너무 이게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완성이 안 돼 있고 막 버그 투성이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완성이 안 된 채로 내놓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이제 욕을 먹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욕 먹는 게 두려워서 빨리 내는 것보다 그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최소한의 시간. 네. 그 95%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5%는 이제 프로수가 점점 줄어들수록 그 1%, 예, 예. 0점 몇 프로 최고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타이밍입니다. 그게. 0.5%. 예, 그 누구나 할 수는 없거든. 아주 특별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을 봤을 때와 보지 않고 있을 때와는 엄청 다르거든요. 조바심 나서 그 0.5%는 거의 대부분 못 참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걸 지나야 돼. 그게 명품이에요. 그 선생님은 이제 그 0.5%를 다 참아낼 수 있는. 그건 난 모릅니다. 그건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부족하고, 예. 그 항상 부족하고 또 아쉽고 이렇게 이 시간이 가면서 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면 얼마나 될까? 과연 이 시간 동안에 난 무엇을 어떻게 완성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 고독한 시간이거든요. 예. 모두는 이제 그러한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또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예. 이건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드립니다. 자, 인생을 요리하는 자연요리 전문가 임지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임지호 선생님은 지난 50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건강한 식재료로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붙여진 임지호 선생님 별명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그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명랑식객, 2번 방랑식객, 3번 유랑식객.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콜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방랑자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요리하는 자연요리 전문가. 1부에서 대화를 나눠본 바로는 제가 보기에는 방랑식객이라기보다 이 요리하시는 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임지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예선님, 전 지금 지방 이동 중인데요. 선생님 보라로 보기 위해서 급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너무 존경해요. 8803님, 요즘 방송에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고 진정한 치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럭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까 그 대기하면서 언뜻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나오셨던 방송들 그 시청률도 좀 이렇게 같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고. 아까 뭐 숫자 정확히 말씀하시던데. 그거만 작가가 얘기해줘서. 그러셨군요. 3967님,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밥정 너무 잘 봤습니다. 임지호님, 영화 찍은 후에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는지 혹은 더 허전해지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최고로 뽑아봤습니다. 또 마침 이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아까 소개드렸던 책 출간되고 바로 다음 날에 이 선생님께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이 개봉을 했었는데 영화 제목도 참 예쁘고요. 이게 내용이 어떤 영화죠?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세 분의 어머니, 길에서 만난,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이렇게. 전 어머니가 많습니다. 낳아준 어머니, 길 위의 어머니, 네. 그 길러주신 어머니. 네. 그럼 그 세 분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네. 이 최은영님도 밥정 너무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많은 음식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말씀에 눈물이 주르륵 너무 잘 봤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너무 궁금해지네요. 촬영 기간이 10년에 달했다고? 네. 그러면 정말 결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삶이 녹아 있는 영화인 건데 이게 기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보통 10년을 이렇게 촬영하기가 따로 어렵던데. 계획한 게 없고 박예령 대표가 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가다가 기록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중에 저는 이 영화를 다 만들어 가지고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DMZ 영화제 때 거기에서 그 영화 처음 한다고 보시고. 그래서 오라 그래가 가서 그때 처음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것도 뭉클하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 안에 내재돼 있던 어떤 그 앙금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고 새롭게 이렇게 딱 청소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한번 털어낸 네, 셈이 네,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그럼 거기서 아마- 일맥상통하는. 네, 그럴 거고 아. 또 이번에 또 책도 만들어내고 예. 뭐 마음 먹은 대로 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첫 시작이니까 새로운 시작에 잘 돼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충분한 준비 기간을 또 거치고 마지막에 네. 0.5%를 또 버텨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책이나 또 그 10년을 촬영한 영화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레시피는 없다 그랬지만 레시피는 있지만 그 이제 이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이제 그 도서출판 그 궁편책 대표께서 이제 나머지 0.5%를 채워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그 아까 레시피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출판사 대표가 급히 네네. 그 말을 고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방금 감이 빡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갑자기 맥락 없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요청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혹시 레시피는 오해하실까 있는데 뭐 네네네. 정확히 무슨 뭐 계량된 단위나 뭐 꼭 몇 숟갈을 넣어야 되고 요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예. 9384님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떠오르는데 선생님께서도 이 프로그램 즐겨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연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이 별로. TV를 많이 챙겨보고 그러시지도 못하시죠? 네네. 요건 굉장히 의외인데 4938님 선생님께서 뮤지컬 배우도 꿈꾸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노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뮤지컬 배우를 꿈꾸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우와. 어릴 때. 얼마나 어릴 때요? 뭐 15, 16. 15, 16세? 예.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도 이렇게 기웃거려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15, 6쯤에 그런 꿈을 품으셨으면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영화를 보셨다거나.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아니라 그게 막 그 표현해내고 이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를 하고. 네네. 노래 점수는 어떻습니까? 노래를 뭐 그렇게 잘 모르는 않습니다. 그래도 100점 만점에 몰라요. 90점. 이제 사이경 노래 같은 경우 뭐 순대속 같은 세상살이를 핑계로 퇴근길이면 술집으로 향한다. 오 괜찮은데요? 우리는 늘 하나라고 건배를 하면서도 등기될 벽조차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술잔에 떠있는 한계섬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저 정태춘 선생님 오신 줄 알았어요. 우와. 솔직히 노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왜요? 노래 잘하시는 줄 알고 있죠. 글쎄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결코 부정을 하지 않으시네. 모르겠어요. 이거 궁금하네. 김춘동님, 제가 그 설탕을 사용하는 게 꽤 조심스러운데 자연에서 단맛은 어떤 걸로 대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새로 책을 내셨다니까 꼭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설탕을 좀 쓰는 게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죠.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는 거 뭐 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꿀보다도 예. 그 사실 엿질금으로 그 오래 이제 걸러가지고 그 엿을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좋고. 엿을. 네네. 그 조청. 예, 조청. 네네. 조청은 내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강정이라든가 식혜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게 전부 옛날 방식으로 만든 그 조청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식들조차도 당을 이렇게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조청을 많이 썼었죠. 요리에도. 조청을 그러면 추천하시는군요. 네, 조청 이게 그 보리 싹 틔워서 엿질금 만들어서. 엿질금.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물에 빻아가지고 물에 걸러서 이제 꼭 짜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오랫동안에 뭉근하게 계속 끓이면 돼요. 그럼 줄어서 이렇게 조청이 되거든. 네.
그래서 이 조청이 아이들에게도 좋고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네. 김남민님, 이 질문은 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셰프님, 고기만 먹는 아들에게 채소도 먹일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고기만 먹거든요. 고기만 먹는 사람에게 채소를 먹일 방법. 오늘 이 시간 여기 좀 오신 이후에 가장 지금 곤혹스러운 표정을. 아니요, 곤혹스럽진 않고 사실 그 말린 목나물 같은 거, 말린 목나물, 묵힌 나물, 묵힌 나물. 예, 그 호박이건 가지건 뭐 무건 전부 말립니다. 햇볕에 말리면은 다시 불려서 볶으면 쫀득쫀득해져요. 고기처럼 이렇게 식감이.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라면 스프 말고 그 요리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뿌리는 뼈에 그 영양소를 많이 뼈를 강하게 해주거든요. 뿌리. 예, 뿌리 종류하고 그다음에 열매, 꽃, 씨앗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거기에 이제 해산물 그러면 새우 말린 거, 멸치, 다시마 뭐 그다음 표고 말린 것들은 사실 영양소를 굉장히 배가시키거든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말랐냐가 중요한데 햇볕에 건조한 거. 예, 그러한 것들로 복합 소스를 만들면 되게 좋을 거다. 복합 소스. 예, 이건 이제 고기 요리건 생선 요리건 뭐 나물 요리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 집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네네. 그래서 요리책에도 있지만 그 3시간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3시간이 됐을 때는 새로 시작하는 맛이다. 그다음에 6이라는 숫자로 올라가면은 기쁨을 주는 맛이다. 8이라는 숫자로 올라가면 그 완성을 이게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게 다. 근데 이게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48시간 그다음에 48시간 그다음에 3일이 되면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3일 동안에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나에게 그 가족들이 모두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치유를 하고 싶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 어떤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행운의 숫자로 이렇게 그 시간이에요. 만약 7시간 그러면 7시간 동안에 은은하게 이렇게 고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완성도는 그 시간이 만들어낸 걸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시간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을 그 어기면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이중 성격을 쓰게 돼요. 이중 성격. 예. 그러니까 8시간이 돼야지 완성을 하는데 한 6, 7시간 아니면 4, 5시간에 하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원래 이렇게 쭉 같이 가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변하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가도. 그래서 이중 성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거 아니거든.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탁 다듬어서 이제 완전한 것을 식탁에 내놓는데 이 식탁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먹는 음식이 그 민족의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 깊고 그 오랜 그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 방법들을 누리고 있거든. 후손들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이렇게 이 시대적 조율 그다음에 옛날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그 위기가 올 텐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준비를 해놓은 게 장입니다. 장, 젓갈, 식초 이런 것들 발효 음식들 이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가치는 항상 영원히 퀄리티가 함께 할 좋아지는 것이다. 네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가져왔던 철학뿐만 아니라 어떤 그 위기 시의 대처 방법 이런 것도 함께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저희들이 좀 미리 받아놓은 사연도 좀 몇 개가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답변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리님 사연인데요. 배경음악 좀 깔아주시죠. 예. 곧 있으면 엄마 생신이십니다. 엄마가 지금껏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엄마를 위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근사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고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용이 조금 적게 들면서도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없을까요?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를 위해 이번에는 꼭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예쁘네요. 그래도 그래도 그 옛날에 그 가난한 선비가 저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예. 이제 뭘 해드릴 게 없어요. 양식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뭘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곰탕을 해주기로 했는데 곰탕. 재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이제 그 땅을 파서 예. 토룡, 지렁이, 예. 지렁이를 딱 이 어머니가 또 장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렁이를 캐가지고 깨끗이 제가 그걸 푹 다리니까 뽀얀 국물이 나와. 예,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가 그 순수한 뽀얀 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드렸어요. 매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이 뽀얗게 미백후가 나고 살이 통통하게 이렇게 쪘어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사실 곰탕이 아니라. 네, 어머니 이게 제가 뭘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토룡 이제 지렁이를 가지고 이걸 매일 끓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가 끓여준 것보다도 네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었고 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렁이라도. 네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엄마가 가장 좋아할 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딱 마련해 드리면은 어머님 바로 느끼실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예, 그 마음을 먹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김규리님이 지금 이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뭘 선택하시든지 일단 지렁이는 안 되고요. 뭘 하시든지 혹시 실패하실 수 있으니까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세님께서 음식은 종합예술이고 약이고 또 과학이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중요한 말 같아요. 네네. 음식은 약이다. 한의사가 약을 만들면은 그 약 재료가 되고 요리사가 그 약 재료가 음식을 만들면 음식 재료가 됩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네네네. 따르고 그다음에 과학이다라는 것도 사실 그 학문의 진화 없이는 음식의 이 진화도 없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 정말 수행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만든 결과물이 백성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방법론이거든. 예, 이건 굉장한 과학이에요. 예. 수치적으로 지금 뭐가 얼마 뭐 이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는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조율을 시켜서 조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이 뭔지 그 아름다움이 뭔지 공유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공간 창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뭐 쭉좀 뭐 한 30-40여 분간 듣고 있으니까 이게 밥을 먹지 않았는데 네. 뭔가 배가 부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앞서서 뭐 처음 서두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선생님도 해주셨는데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어려움을 사실 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제 그런 거를 큰 고난이지만 또 뭐
어떤 그 양면의 진실로서 또 어떤 그 기회로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이제 해주셨었는데 또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또 여기 우리 독자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 움직이는 그 운동량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무청이나 이 시래기 같은 걸로 콩가루 같은 걸 이렇게 된장하고 이렇게 해서 국을 끓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볶아서 먹는다거나 이러한 방법들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 음식이라는 게 변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 있을 때는 좋은 누룩을 구해서 술도 담아서 그 찌개미도 활용하고 술도 활용하고 가족이 모두가 앉아서 술도 나눌 수 있고 그 찌개미로 또 전도 부쳐 먹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주변에 없다 있다라는 편견이 아니라 없다 있다. 네, 아니라 항상 있는데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것을 가족과 나누면서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좋겠다. 고여 있는 것보다는 흐르는 것이 썩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옳다 나쁘다 이러한 생각이 장애가 되는 것이지 그 생각만 걷어내버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가 있고 그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라는 나를 온전하게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의 역할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중요하고 예. 꼭 엄마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해서 가족과 함께 또 어우러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그렇게 가족애를 그동안에 바빠서 뭐 온갖 이유 때문에 못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이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많이 교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 한 시간 동안 참 뭐 먹지 않고도 배부른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임지호 선생님 별명 바로 2번 방랑식객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성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인생을 요리하는 자연요리 전문가 임지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썬킹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의 놀라운 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헨리의 라디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진이었습니다.